이것은 수만의 화살과 천지를 뒤흔드는 돌격으로 결정된 전투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전투는 아무도 패배를 인식하지 못한 단 한순간에 끝나버린다. (1018년) 흥화진 전투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북소리도 첫 칼날의 충돌도 아니었다. 그것은 물이었다. 조용히 막혀 있다가 압축되었다가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며 한 군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떨어진 물이었다. 상상해보라. 10만의 군대 빽빽한 기병대가 폭풍처럼 남하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에도 수많은 방어선을 짓밟았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을 처음으로 무너뜨릴 것이 인간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반대편 강가에 서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고려군은 처음부터 막아서지 않았을까? 왜 적이 깊숙이 들어오게 놔두고 단 한 번의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 강감찬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왜 군대를 쌓지 않고 둑을 쌓았을까? (5분)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순간이 전장의 흐름을 뒤집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한 군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흥화진은 넓은 전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단지 도하지점 행군 중 지나가는 평범한 강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가장 강한 군대조차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나라군은 빠른 속도로 남하했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에서도 오래 멈추지 않았다. 기병에게는 속도와 공간이 필요했다. 흥화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곳을 전장이 아니라 단순한 통과 지점으로 여겼다. 부대들은 차례로 강을 건넜다. 앞선 부대는 이미 건너고 있었고 중간은 물속에 있었으며 뒤에서는 계속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진영은 더 이상 하나의 진영이 아니었다. 강감찬은 최전선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체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그는 적이 가장 강할 때 싸우지 않았다.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스스로 물에 의해 갈라지는 순간을. 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요나라군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물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병력이 강 사이에 갇혔을 때 명령이 내려졌다. 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홍수가 아니었다.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밀어버리는 충격이었다. 병사들은 균형을 잃었다. 말들은 날뛰었다. 진영은 산산이 흩어졌다. 이미 건넌 병력은 돌아올 수 없었고 뒤에 있던 병력은 밀려나왔다. 군대 전체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려 기병이 나타났다. 그것은 긴 돌격이 아니라 짧고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을 정확히 찔렀다. 그들은 전체를 상대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무너진 부분만 치면 충분했다. 그 순간 10만 대군의 힘은 사라졌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흥화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물이 질서를 깨뜨리는 소리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침공은 이미 처음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었다. 요나라 군 자신들조차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이
진영을 무너뜨린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은 더 이상 빠른 침공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으로 채워진 무거운 행군이 되어버렸다. 소배합은 쉽게 흔들리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국경에서의 충격 하나로 전체 작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군을 멈추지 않았다. 명령은 분명했다. 계속 남아하라.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느끼고 있었다. 공격의 리듬이 깨졌다는 것을. 요나라 군은 더 이상 파도처럼 밀려가지 않았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워졌다. 평범한 길조차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다. 강과 시내를 만나면 더 이상 곧장 돌진하지 않고 살피고 머뭇거렸다. 그 느려짐이 바로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강감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그때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적을 더 깊이 끌어들였다. 겉으로 보면 양보처럼 보이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는 특정 지점에서 막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무거워지도록 만들었다. 고려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큰 군대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대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들은 길게 늘어진 후미를 공격했고 보급대를 노렸다. 공격은 짧았고 머물지 않았다. 큰 전투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요나라군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정면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두려웠다.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압박이었다. 보급은 점점 불안해졌다. 깊이 들어갈수록 후방은 멀어졌다. 보급대는 취약해졌다. 그리고 한 번의 타격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뒤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다. 강감찬은 싸움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피로를 강요했다. 시간이 흐르며 요나라군은 계속 전진했지만 더 이상 처음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멈추는 횟수가 늘어났다. 진영을 정비해야 했다. 뒤처진 부대를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기는 조금씩 깎였다. 결국 소배합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전쟁의 리듬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이 행군은 주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끌려가는 움직임이 되어버렸다. 철수 결정은 단 하나의 패배 때문이 아니라 축적된 감각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면 더 위험해진다는 판단.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후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은 이미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감찬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철수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강감찬이 조용히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하나의 덫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후퇴는 언제나 어렵지만 지금의 요나라 군에게는 거의 생존을 건 선택이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돌아섰다. 그 과정에서 진영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려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교란이 아니었다. 압박이었다. 길이 좁아지는 곳, 산길 강가 모든 곳이 차단 지점이 되었다. 앞과 뒤가 끊어졌다. 이어지지 못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공격이 아니라 다음 공격이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요나라 병사들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움직였다. 쉴 수 없었다. 낮에도 밤에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긴장은 그들을 빠르게 지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귀주에 들어섰다. 넓지 않은 공간 기동이 제한된 지역. 요나라군은 밀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강감찬이 기다리던 곳이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고려군은
여러 방향에서 압박해 들어왔다. 탈출로는 점점 줄어들었다. 포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요나라군은 돌파를 시도했다. 기병이 돌진했지만 모든 방향에서 막혔다. 더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충격은 점점 약해졌다. 한 번의 실패는 곧 전체 붕괴로 이어졌다. 뒤는 밀려들고 명령은 끊기고 부대는 갈라졌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군대가 아니었다. 강감차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압박했다. 틈을 주지 않았다. 결국 요나라군은 싸우는 집단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집단이 되었다. 도망치는 자들은 더 쉽게 죽었다. 흩어질수록 더 빨리 사라졌다. 전투가 끝났을 때 승리의 함성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난 자리만 남았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짜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물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게 만든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투의 가장 두려운 점이다.